소소한 듯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손님, 우리 맹성렬 교수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이 과학자란 아주 작은 증거로부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말에 걸맞는 분이죠. 그런데요, 교수님, 전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 학부는 물리학을 했고요. 네. 석사를 신소재 공학. 신소재. 예, 그리고 박사학위는 이제 반도체 공학으로. 너무 다 어려운데요. 네. 예. 네. 그 분야에서 알려진 것보다 아주 뜻밖의 전혀 아주 예, 네. 독특한 분야에서 더 많이 알려진. 네. 예, 바로 저는 이제 UFO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갑자기 거리가 좀 가까워진 듯해요. 아까 뭐 이렇게 반도체 얘기하시고 그럴 때 우리 멀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로 잡으셨는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미지의 방문자. 미지의 방문자. Was this a UFO? 교수님 안 그래도 요새 그 드라마 삼체 예. 그거 막 난리더라고요. 뭐 미국의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뭐 굉장히 뭐 재밌게 봤다더라. 그런데 그 소설이잖아요. 원래 특히 저는 그 뭐 중국 네. 작가가 쓴 소설이라 그래서 굉장히 또 관심이 가고 그랬는데 삼체 교수님 혹시 보셨어요? 드라마는 좀 보다가 때려쳤고요.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아, 그러셨군요. 그 소설책은 좀 읽어봤고, 근데 되게 두꺼워서 다 읽진 못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상당히 최근에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잘 버무려놔서 뭐 굉장히 큰 상을 받았죠. 그 SF에서 가장 큰 그 휴고상인가? 뭐 네네, 그것도 받고 휴고상. 했는데 네, 아시아 최초라고 하네요. 내용을 막 이렇게 잘 엮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 상당히 평가를 하는데 과학자나 공학자의 입장에서 판단컨대 이 책은 아주 기본적인 팩트들이 좀 엉성해 부실해요. 네, 그래서 제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외계인들이 지구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게 돼요. 지구에서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서 네. 그래서 지구를 이제 오려고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올 동안에 우리 인류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자기네들을 하고 대적이 될까봐 사전에 어떤 양자역학적인 구도로 해갖고 이제 감시하는 체계 네. 뭐 이런 걸 만든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그 양자역학적인 체계로 해서 감시할 정도 수준이면요 거기서 여기 오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네. 맞질 않은 넌센스. 아니 근데 저는 삼체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예. 굉장히 상처받았거든요. 이해를 하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제가 지금 좋은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외계 생명체 UFO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키미아 씨는 어때요? 워낙 이게 뭐 끝이 없으니까 그쪽은 뭐가 있겠죠. 네, 뭐가 있겠다. 근데 네. 지구까지 와서 뭐 들어오거나 뭐 아니면 우리랑 무슨 교류를 뭐 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잘 안 믿는. UFO는 사실 미 공군에서 만든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여러 가지 기존의 비행체라든지 분석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비행체와는 종류가 다르다고 판단이 된 그런 미지의 비행체를 UFO라고 하자. 군사 용어인데 사실 그게 대중화되면서 변질이 됐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UFO 하면 외계인을 바로 떠올리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드는 질문은 UFO가 있으면 어쨌든 인간이 조작하는 무엇이 아니라면 인간이 아닌 누군가가 조작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194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50년대 초반에 굉장히 큰 사건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 막 나타나고 해서 이제 네네. 아마 난리가 났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소란을, 그러니까 UFO 관련된 거를 이제 잠재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1960년대 말에 종결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전혀 이제 뭐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없고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이 없다. 네. 그러면서 덮어버리죠. 근데 요즘 와서 다시 문제가 된 거는 2000년대 이후에 미 국방부에서 다시 UFO 연구를 재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2008년에서 한 2010년 요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 사건이 2017년에 뉴욕 타임즈에 제보가 돼서 그게 한번 매스컴을 탔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해서 정보 자유화법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결국 2020년에 이게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청문회를 벌써 2번 했어요. 미 아, 2번이나 국회에서. 했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뭐 UFO, 외계 생명체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일상에서 말하는 일이 없잖아요, 많이. 근데 미국에서는 네.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혀 이게 다른 게 네. 배경이 미국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할 세력이 없었어요. 그런 공백 기간이 한 몇 년 지속됐는데 그때 등장한 게 바로 UFO였고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외계의 침략자들의 이제 미국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미국에 유독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다 정비되면서 FBI, CIA가 막 생겨났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심각하게 다뤘던 타픽이 바로 UFO였어요. 아. 네, 그걸 한 거의 5년 동안 다른 걸 다 만사 제껴놓고 네. 그 문제를 추적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나눠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공화당 쪽은 국가의 안보를 위하면 오히려 국민이 좀 몰라도 좋다 이런 쪽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은 대선 공약에서 UFO 비밀 공개하겠다는 쪽은 다 민주당이에요. 예외 없이.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제 UFO하고 깊숙이 관련된 대통령은 공화당 쪽이었어요.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 직접 아, 그 네네. 젊은 무명 시절 때 자기 그 부인하고 같이 어디 파티에 초청받아 가다가 가는데 중간에 UFO를 목격한 거죠. Had we been better prepared, peace might have been preserved. 네, 이 미국에서 UFO 기자로 유명한 레슬리 키는 지난 2017년에 뉴욕타임즈 1면에 미 국방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UFO에 대한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다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UFO는 사실이고 존재한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2004년에 태평양 해상에서 일어났던 그 니미츠호라는 이제 항공모함 네네. 사건인데요.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항공모함이 있고 주변에 이제 순양함들이 쫓아오고 심지어 잠수함까지. 그래서 이제 같이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UFO가 출현을 해요. 그래서 UFO들이 여러 개가 네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탄도미사일 그것을 잡는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고요. 우주에서. 그다음에 대기 중에서는 순양함에 있었던 가장 좋은 감도의 레이더에 또 포착이 돼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우주에서 들어와서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음속의 30배가 넘는 속도인데요. 네. 이거는 현재 있는 어떤 기술보다도 이제 빠른 거고요. 근데 그 정도 가속도면요, 그 안에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탑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네.
음속의 뭐 몇 배 해서 뭐 그걸 넘어가냐 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 해서 뭐 몇 G냐 그래서 뭐 10G를 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UFO에서 실제로 이번에 측정됐던 게 최소 수백 G. 그러니까 여기서 G는 이제 중력 가속도 단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가속도 상황에서는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세티 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어느 연구자가 이 UFO에 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무인 탐사선 아니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흥미롭지만 저는 과학자, 저랑 전공이 아닌 과학자가 나오고 계시니까 정말 궁금한데 UFO의 실체, 과학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실체가 있습니까? 이건 현상입니까? 뭔가 물리적인 어떤 물질성이 있는 무엇일까요? 뭐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와서 전 세계적인 특히 이쪽 관련된 학자들이 갑자기 UFO의 물리적 실체를 믿기 시작했고 그 존재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초강대국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지구상의 과학 기술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어떤 그런 문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최근에 이 UAP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던진 로브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분 백그라운드를 안만 봐도 UFO가 있다고 주장할 그럴 분이 아니고 네. We need to admit that there could be others and search for them. We should just check whether among the rocks in our backyard, which we are used to, all these asteroids, comets, maybe there is a tennis ball thrown by a neighbor. Why is that so difficult to imagine? 또 중요한 게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가 물론 이 하버드대 자체가 이제 되게 보수적인 학교이기도 하거니와 천문학과는 또 그 보수적이기로 아주 정평이 난 학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칼 세이건이 못 배겨내고 칼 세이건이 거기서 막 굉장히 잘난 체를 하다가 쫓겨나는. 네. 칼 세이건은 원래는 UFO에 굉장히 이제 어려서부터 UFO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젊었을 때 그 굉장히 UFO에 관해서 관심 많고 거기에서 긍정적이던 세이건이 도널드 맨젤이 픽업해서 이제 그 교수가 됐는데 거기서 맨젤한테 한번 혼나요. 그분이 미국에서 그 1952년 워싱턴 DC 사건이 났을 때 그걸 한 방에 이제 덮을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해서 네. 사실상 그 50년대, 60년대 그 논란을 그 사람 이론으로 다 덮어버려요. 덮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 누가 꼬질렀어요. 얘가 UFO 광신자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혼나죠, 맨젤한테. 말씀 듣다 보니까 교수님은 그러면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그게 외계에 예를 들면은 지구 밖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생명체가 뭔가가 유기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랑 고도의 지능을 가진 우리보다 발달된 기술을 가진 누군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랑 또 굉장히 느끼기에 다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그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시적이든 뭐 미개하든 어떤 생명체가 일단 생기고 나면 그것이 진화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리고 우리 우주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생각보다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주에 굉장히 많다.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게 작년이었죠. 나사에서 네. 이 미확인 비행 현상, 요즘은 UFO라고 하지 않고 UAP라고 예. 하는데, 네. 그 UAP 그리고 외계인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작년에 The NASA independent study team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UAP have an extraterrestrial origin. But we don't know what these UAP are. 재작년쯤 해서
미 상원 쪽에서 갑자기 법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UFO 전담하는 그런 기구를 법으로 만들어요. 그 네. 이름은 AARO라는 조직인데요. 네. 그 조직에 관한 법령을 만들면서 UAP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려요. 정의를요. 예. 그래서 그 UAP가 기존에는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뭐 미확인, 뭐 대기 현상, 공중 현상,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됐는데 네. 미 상원에서 법을 바꾸면서 정의를 어떻게 했냐? Unidentified Aerospace Undersea Phenomena.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그 공군의 영역, 대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것을만 놓고 얘기를 했는데 미 상원이 갑자기 영역을 확 넓혀요. 그래서 우주까지 포괄하고 그다음에 바닷속까지 포괄해서 대기 중까지 네네. 그걸 넓혀버리니까 이게 나사의 영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네. 나사도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갖고 뭔가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게끔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1년을 해서 거의 뭐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였으면 지금 미국에서 수십 년간. 그게 87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그때 뭐가 나왔어도 나왔던 거죠. 물론 이제 나사가 갖고 있는 여러 장비들이 전보다는 뭔가 그런 UFO 같은 거를 이렇게 포착하거나 그걸 갖고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 기회는 훨씬 많이 늘어났죠. 어쨌든 우리가 왜 컨택트나 이런 영화를 보면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혼재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UFO에 다시 이제 집중하게 된 이유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인류의 역사를 확 다시 써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 쓴 책처럼 그게 어떤 종교적인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또 미래에도 뭔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우리의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구 바깥 다른 생명체와 마주하게 되는 상상력 오랫동안 발휘해 왔었죠. 새로운 생명체의 존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기도 하죠. 그들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걱정이 앞서는지 아니면 기대를 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